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상황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꾸던 자동차를 드디어 할부로 구매했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운전도 잘하고 다니던 어느 날 차에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쌩 돌진합니다. 분명 발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차가 돌진하면서 앞에 서 있던 내 동생을 들이박습니다. 동생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게 되죠. 정말 저역말적인 상황입니다. 분명 근데 내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믿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 또한 차체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급발진 사고, 이 말은 사실 많이 TV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정작 나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큰 관심을 기울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도 비극적이고 또한 충분히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제가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급발진 사고를 당한 이들은 그저 운이 좋지 않았던 걸까요? 한국에서 있었던 사고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2년 5월 6일입니다. 대구 압산 순환도로에서 60대 권 씨가 운전하던 현대차 2009년식 은색 YF 소나타가 정차된 상태에서 갑자기 부릉 소리를 내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운전자석 옆에 있었던 아내는요,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당황을 했고요. 차가 내 맘 같지 않게 막 가속이 되는 것을 직감했던 운전자는 빠르게 핸들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바로 앞차와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은 피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게 됐고 곧 최대 시속 129km까지 치솟기 시작하더니 약 300m 정도를 내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현대 산타모 차량에 후미를 들이받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이받아지고 나서 이 흰색 산타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결국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사고로 당시 소나타 운전자 권 씨는 갈비뼈와 손가락뼈에 골절 부상을 당했고요. 함께 타고 있던 부인 B 씨는 장파열 그리고 요추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추돌 사고로 총 17명이라는 사람이 중경상을 입게 됩니다. 이게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바로 사건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운전자의 과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만약 이게 차량의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사고의 전적으로 책임은 운전자 권 씨에게 있는 거고 그는 과외자가 되는 겁니다. 권 씨는 분명 다른 충돌을 막으려고 막 다른 차를 피하면서도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내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이건 분명 차량에 문제가 있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에서는 근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하고 혼동한 게 아니세요? 라고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가 말을 하죠. 나도 30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다. 그런데 무려 15초 이상이나 되는 긴 시간을 내가 이 양쪽 페달을 착각하고 가속을 계속했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증거도 있었습니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 위에 생기는 이 스키드 마크가 사고 현장에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의 과실이 아닌 그도 뭔가 브레이크를 잡으려 했다는 그런데 차량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였다는 것인데 여러분 아직도 약간의 의심이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서 있던 차가 옆으로 가더니만은 쭉
이게 그저 단순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잡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러면서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영상과 함께 호소문이 올라옵니다. 경찰, 보험회사, 현대차에서도 다들 이건 운전자가 잘못한 거다 라고 결론을 내버렸고, 이에 이제 지인들이 희망을 잃고 어떤 여론의 억울함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게시물에 따르면 사고 후에 현대차에 연락을 했지만 그들이 현장에 나와보기는커녕 다음날 약속을 핑계로 미팅마저 주저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급발진이라는 판명을 받지 못합니다. 2013년 이 사건을 브리핑했던 권해붕 자동차 안전연구원 조사인증실장에 따르면 이 분석 결과 급발진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기에 기계적인 전자적인 결함을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국내에서 급발진 차량으로 인정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매해 급발진 사고는 몇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인정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3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에 서울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잠실역으로 향하는 3318번 막차버스가 갑자기 폭주를 하더니 앞에 있던 택시와 승용차 8대를 잇따라 치고는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30-1 버스의 후면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이 폭주가 멈추게 되는데요. 너무도 안타깝게 이 사고로 3318번 버스기사, 그러니까 이 빠르게 돌진한 이 차량의 버스기사 염씨가 사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그러니까 부딪혀진 30번-1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19살 이군이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이군과 같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친구 19살 장모 양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긴 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승객 14명이 중경상을 입게 된 정말 대형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이냐 아니면 버스의 결함이냐. 그러다가 며칠 뒤 이 3318 버스의 블랙박스가 복원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단면의 모습인데요. 영상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요 기사님 염씨는 추돌 직전까지 버스를 제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게 영 속도가 줄지 않는 모습이 그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차량 고장이나 아주 급발진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보여졌죠. 실제로 당시 탑승객이 기사님이 버스를 통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사 염씨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건강 이상 그리고 상황 판단이 착오가 있어 또는 졸음운전 등등으로 사고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회사 측 관계자를 이제 버스 기사분들을 소홀하게 관리했다라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블랙박스 영상까지 이렇게 확실한데 그래 증인까지 있는데 왜 사고 책임을 돌아가신 이 염씨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냐면서 반발하면서 사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사건 2달 반 만인 2014년 5월 30일 이 사건은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염씨의 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에 따르면 연간 보고되고 있는 급발진 신고 건수는 약 100여 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그 건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 중에 80%는 운전자 실수고 그중 20%는 정말 실제 급발진 사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급발진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문제는
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급발진 사고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걸까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6년 8월 3일 64세 한 씨가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그 딸의 3살 배기 생후 2개월 된 손주 2명을, 그러니까 3대가 타고 있었죠. 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피서를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이 멀쩡히 주행을 하고 있던 당시 2001년식 산타페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굉음을 막 내면서 돌진을 했고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 트럭에 충돌을 하고, 이 사고로 한 씨는 중상을 입게 돼요. 그런데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부인과 딸이 사망했고요. 어린 손자들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건 이후에 이 산타페 차량의 모습인데, 정말 다른 어떤 사고보다도 3대가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 정말 안타까웠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씨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0m 앞에서부터 차가 왜 이러지? 차가 왜 이러지?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시죠.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운전자 한 씨는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실제 블랙박스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차량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수사가 진행됩니다. 4개월 넘게 진행된 검증 결과는 운전자 한 씨 과실이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든지 어떤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운전자가 결국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라고, 그런 이유로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저도 정말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한 씨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급발진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고를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소송에서 운전자는 100% 패소했고요. 그 책임을 뒤집어 썼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들 이게 운전자의 잘못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 분명 기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었다면 이거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밝혀야 하는 법률상의 구조 때문에 일반인이 그러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동차를 다 뜯어가지고 이 문제점을 직접 밝혀야 된다는 건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급발진 피해자들은 그냥 다 포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의 운전자가 이 사건에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 관례를 뒤엎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05년 3월 24일 여러분 아시는 김영란 대법관은 강연을 하러 서울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타고 있던 에쿠스 차량이 급발진으로 후진이 되어서 뒷차와 충돌을 하는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에쿠스는 뒤편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약 5m가량 더 돌진하다가 도로 끝 인도턱에 부딪혔고, 이러면서 김 대법관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서 머리와 어깨, 무릎에 타박상까지 얻게 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이 사진은 이제 현재 인터넷에서 당시 김영란 대법관의 에쿠스 차량 사건 사진이다라고 돌고 있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서 정확하진 않은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법조계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대법관, 그리고 그녀의 현대 에쿠스 차량이 이유도 모르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직후 현대차는 진상조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조사 결과 다른 사고들처럼 이건 100%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른 사건의 대응과 똑같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현대차는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소송이 있기도 전에 김영란 대법관에게 사고 차량보다 배기량이 더 큰 3500cc 신형 에쿠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이 무난하게 해결돼서인지 김 전 대법관은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게 같은 급발진 관련 사고인데 일반 운전자는 그렇게 당하고 사회 고위층에게는 다시 새로운 차가 선물되고, 이런 현대 어떤 자동차의 태도에 정말 우리는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급발진 사고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이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구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조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보상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요, 1996년 급발진 유발 차량으로 지목된 4륜구동 체로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는 것에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해결의 잣대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역대급 리콜 사태도 있었습니다. 2009년 말에 세계 자동차 판매량 정말 1, 2위를 다투고 있던 도요타가 최대 규모의 리콜을 맞게 되는데, 이게 발단이 된 사건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도요타 렉서스 차량이 시속 190km를 넘는 속도로 폭주를 했고 일가족 4명이 사망하게 되면서입니다. 처음엔 이 사건이 나고 도요타가 아니 이게 우리의 결함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석에 깔려있던 장판의 결함, 그리고 엑셀레이터의 페달 결함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일파만파 커졌죠. 결국 전 세계에서 1000만 대가 넘는 리콜 사태가 발생했고요. 도요타는 급발진 소송 비용 게다가 이 차량 리콜까지 해주는데 총 40억 달러, 그러니까 환율을 계산하면 4조 7천억 원을 넘게 쓰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도요타의 연 매출이 20%가량 감소했고요. 주가 하락, 브랜드 이미지 손상. 덕분에 자동차 급발진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지만 도요타는 좌절했겠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왜 현대차에서 이 급발진 문제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 사정을 알 것도 같습니다. 급발진 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그저 남의 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남의 일일까요? 차량을 운전하고 계신 당신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 그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고, 혹여 소송으로 싸우고 싶다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동차 전문 지식을 배우고 부속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결함을 직접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 방송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대책,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방안이 마련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지길 바랍니다. 왜냐면 운전을 하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